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수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표면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좀 매도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또 장 막판 들어서는 매도 규모를 확 줄여 나가더라고요. 오늘장 키맨은 누구로 선정하셨나요? 네, 오늘장 키맨은 투신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투신권 어떤 이유로 선정하셨나요? 기관들이 1980선 내외부터 매도 규모를 좀 줄여 나갔습니다만은 투신권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매도 규모를 줄여놓지 못했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만 매도 규모를 줄여놨죠. 그래서 여전히 그 투신권은 환매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관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00포인트에서 투신권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환매 압박용 자금 마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투신권하고 연기금은 기간 7대 기간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힘이 있는 그런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오늘은 연기금의 그 저가 매수 때문에 기관 총계가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투신권이 여전히 매도를 지속하게 된다면 지수는 보합이었지만 사실 한 대여섯 개 거래소의 업종은 많이 힘들었던 하락이 많이 나타났던 업종군들이 있죠. 그게 바로 투신권들이 다 매도한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들, 투신권이 매도하는 업종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투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투신은 오늘 850억 원 정도의 매도를 기록했는데 외국인보다도 훨씬 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신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나요? 오늘 그 투신권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에 대해서 바스켓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먼저 금융업종에 대해서 오늘 매도의 한 절반 정도가 금융업종, 좀 은행주죠. 은행주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은 전기전자 110억 원에 대해서 11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라든가 철강, 금속, 기계, 나머지는 이제 잔잔하게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죠. 사실 지난주에는 금융주에 대해서 좀 매수세도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일제히 매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압박이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 특정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연일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것은 초보 투자자, 초급 이후 중급 투자자라면은 그 연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예상과 전망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지금 또 유로존의 스페인과 관련된 구제금융, 글쎄요, 리스크라는 표현보다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스페인 그 구제금융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죠. 다음 달 지방선거가 10월 21일입니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더라도 10월 21일 지방선거 이후에 신청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여당을 누가 찍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다 호재다라는 걸 떠나서 불확실성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주에 대한 매도가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연속적인 순매수에 대한 어떤 업종과 종목의 단절은 명확하게 있어요. 오늘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다. 2, 3일 정도 사다가 좀 올라오면 당연히 매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압박이 크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라던가 길게 끌고 가는 흐름을 투신권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외부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거나 황금성이 뛰어난 종목들을 매도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징적인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현대차로 오늘은 좀 선정을 좀 했는데요. 현대차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22,000주의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95,000주의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던 투신권이 오늘 7,000주 소폭의 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연기금이 오늘 7만여 주의 강한 그런 순매수 그리고 보험단도 5만여 주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상당 부분 아주 많이 3배, 4배가량 장악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를 좀 하고요. 현대차와 관련된 외부의 불확실성, 엔화 약세라든가 원화 강세, 그다음에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의 어떤 부상, 그다음에 8월달 그 파업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는 어떤 그 3대 악재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왜 그 시각이 가능하냐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대한민국의 원투펀치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각 산업에서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대표 기업뿐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는 실적이 좋습니다. 해서 투신권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제한적인 아무리 좋아도 지금 모든 업종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지금 자금 여력도 안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의 프리어닝 시즌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지금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금의 어떤 제한적인 자금의 흐름상 실적에 대한 안전판이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기관들은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특히 연기금은 더욱 그러하리라라고 보여집니다. 중장기 수급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쪽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술적으로 5선과 20선, 60선의 정별 흐름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강한 상승 갭이 나타나고 있는 23만 5천 원 내외에서의 갭과 60선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의미가 좀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은 투신권의 매매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좀 많이 둔화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외국인도 사람인지라 지금 아까도 모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지금 사실상 정책 모멘텀의 공백입니다. 앞으로 나올 만한 3차 양적 완화만큼의 더 파워풀한 호재가 있을까요? 지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지난달 했던 얘기만큼 더 강력한 글로벌 정책 공조의 수단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책 모멘텀 공백기예요. 지금은. 그리고 다음 달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하면은 가장 많은 국채 만기의 도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지금 스페인이 뜨거운 감자죠. 그 과거만큼 뜨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결국은 그 모멘텀의 상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람인지라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더 강한 유동성 모멘텀이 남아있을 만한 정책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면 그들도 사람인데 몇천억씩 하루에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정도 오늘 몇천억 안 판 것만 해도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수급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